자,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녹화를 해놓고 잠시 좀 외출을 했었는데,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까 녹음이 안 돼 있다고 막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그죠, 톡을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하고 나서 또 하려면 되게 막 힘들긴 한데, 그래도 또 간단하게나마 또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그죠, 또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녀와서 빨리 일을 끝내고 와서 또 방송을 하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큰 부분은 아니고 이제 매주 또 일요일 날 그죠? 일요일 날 이제 수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또 부분, 또 미국 시장도 사실은 뭐 연휴 때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요 부분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한 고비대를 어쨌든 이제 우리 연휴에 넘겼어, 그죠? 금요일 날도 나스닥이 급등을 보여주고, 또 어제도 미국 나스닥이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이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3번을 시도를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지금 돌파를 하긴 했어요. 120일. 그러니까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지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종목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 주가의 지수의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그죠,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은 경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은 추세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추세는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경기 이평이 사실은 이제 미국이 올 8월 달에 이 당시에 셀트리온이 이제 21만 5천원까지 갔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8월 초에 7월 말부터 해서 8월 초에 오르다가 결국은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 강경 매파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이 120일 평균선이 2022년도 1월 달에 이제 이탈한 이후에 한 번도 복귀를 못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쨌든 복귀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어쨌든 저번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나스닥이 20일을 또 위에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우리 시장은 아무튼 뭐 지금 외국인들의 이따가 보겠지만은 수급이 상당히 좋으면서 그죠, 시장을 끌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뭐 아무튼 지난해부터 해서 경기 침체에다가 기업 실적 악화에다가 금리 그죠, 지금 뭐 고금리에다가 주식시장에 좋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하나 주식시장에 믿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수급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급을 가지고, 그것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지고 이번 역금융 장세의 반등의 단기 목표치를 우리가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근데 이제 어제나 그제 이제 그 주말에 미국 시장,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사실 뭐 크게 이게 뭐 바뀐 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회 연속 속도를 늦출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뭐 0.75에서 뭐 0.5에서 그죠? 이번에는 이제 2월 달은 0.25, 뭐 3월 달도 0.25,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최근에 이제 뭐 또 고용이 튼튼해지면서 오히려 0.5도 말 나오기도 했었는데, 비둘기적인 이런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올 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이제 3월까지 인상을 하면은 미국 금리가 4.75죠. 4.75에서 이제 5%, 그죠?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시장.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보면은 12월 달 경기 선행 지수가 또 1%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110.5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10개월 연속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인데, 그나마 여기서 지금 또 지수가 좀 흔들리는 부분에서는
고용이 그래도 아무래도 튼튼하니까, 그죠? 지금은, 아무튼, 중국의 그 경제 개방, 이 기대감과, 어쨌든 뭐, 미국의 이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그죠? 여기에 이제 시장을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어쨌든 이런, 전기차, 그죠? 전기차가 급등을 보여주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애플도 한 2.35%, 뭐 테슬라가 7.7% 이틀 연속 급등을 가져가고 있죠. 근데 이번 주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아마 실적이 좀 저조하기는 하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헤쳐나오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 기업들,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놓여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급등을 보였다는 거죠. TSMC 같은 경우도 뭐 5% 정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연휴 이후에 미국 시장도 일본도 강한 흐름을 가져갔으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면 또 지난주까지는 기관들이 그나마 좀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도를 또 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쨌든 급등은 다행히 우리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서 미국이 어쨌든 요 돌파를 했으니까요. 돌파를 했으니까 얼마만큼 이거를 뭡니까 지키느냐 이번 주에. 그죠?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 이쪽에 뭡니까 그 2개 정도 발표를 하죠. 27일날 이제 또 개인 소비 지출, 그죠? PC도 좀 발표를 또 하니까 지금 시장 예상치는 한 뭐 4.4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부합을 하거나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실적이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이 안 된다면, 그죠? 무난히 120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인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120일 이평을 아무튼 위에 주가는 갖다 놨어, 그죠? 위에 주가가 120일 평균선 위에서 갖다 놓은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200일 이평을 돌파하느냐, 이거 중요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0일이 자,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저번 뭡니까 2021년도 그 8월 달에 이제 120동 평균선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8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주식시장의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여줬고, 그 이후에 주가가 뭐 계속 지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하락하고, 작년 11월 달에, 11월 달에 이제 120일 올라섰다가 다시 또 12월 달에 무너뜨렸죠. 이번에 다시 이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122동 평균선 부분 자체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개인들 주식 다 떠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2년 3년 전과는 정반대죠. 지금은 떠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떠나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은 3년 전에 뭐 했느냐? 주식을 팔았죠. 2년 전에 뭐 했냐? 주식을 팔았죠. 작년에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양시장에서 거의 한 9조 원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매도 금액이 줄죠. 2021년도에도 뭐 거의 한 30조 사이 팔았죠. 우리 기관들도 계속 팔았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안 좋고 경기 침체고 금리 고금리고 모든 상황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수급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기관들은 앞으로 살 걸로 봅니다. 그죠? 주가 하나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부분에서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요 120일, 200일 평균 좀 돌파를 시키면, 그죠?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수급적으로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1월 달에 지금 4조 천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지금 보면은 1,700억 정도 매도가 크지가 않죠. 코스닥은, 그죠? 코스닥은 크지 않으니까 상당히 코스닥이 좀 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 쪽이 주가가 지금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바이오 쪽이. 그거는 결국 이제 이쪽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쪽을 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제 국내 기관들도 지금 어쨌든 1월 달에 지금 3,400억 매도하고 있으니까 연기금도 뭐 간망 357억 매도네. 그죠?
그러니까 셀트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팔지는 않잖아. 그죠? 간망인 상태에서 기관들과 이쪽은 매도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여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일부 이제 올라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은 좀 팔아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셀트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제 지수가 오르는 과정에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 투자라든지 여타 이제 또 그동안 좀 팔아냈던 이런 뭐 사모펀드라든지 또 연기금 이런 쪽에서 수급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그죠?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도 않을 것이고 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크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그럼 뭐냐 하면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져야 돼. 기관들이 셀트리온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셀트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문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같이 그러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 뭡니까? 뭐 내리고 올리고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워낙 강하게 사지만 기관들이 연기금이 또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에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참 기관들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요것만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또 뭐 오전에 제가 아까 이제 이 녹화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했었지만은 간단하게 앞에 것만 요 12월 달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44,000주 정도 매수죠. 응?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거의 간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공매도도 좀 나오고 있지만은 공매도 부분은 이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것이니까. 자, 근데 이제 개인들이 98,000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은 오히려 개인들이 파는데 셀트는 오히려 산 거죠. 근데 이 개인들 가면 일반 우리 개인들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차명 성격에. 그러니까 셀트는 여러분 차명 계좌가 있다는 거. 그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좀 뭐 혼란스럽기는 하죠. 그죠? 그 이제 지난주에 누가 주식 팔았습니까? 셀트. 기관들이 팔았거든요. 14만 주. 그럼 기관들이 이제 이번 주에 매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어쨌든 기관들의 수급이 크게 좋아지면서 셀트의 이제 시세가 나올 것인데 지금은 뭐 어쨌든 한 달 지났지만 아직 시세가 뭐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전혀 수급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실적이 올해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지잖아요. 그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강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보여드렸지만은, 셀트가 크게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이벤트도 이벤트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었거든요. 매출보다도 영업이익. 사실 이제, 2021년도는 나름대로 뭐 영업이익이 좀 좋았죠. 2020년도, 그죠? 거기서 이제 짬뽕 했잖아요. 한 단계. 7천억으로. 5천억대에서 7천억으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작년 2021년하고 2022년도에는 거의 영업이익이 비슷할 거예요. 그죠? 7,50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크게 짬뽕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주가 내리고 22년도 내렸고. 근데 이제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짬뽕하죠. 지금 시장에서 뭐 올해 뭐 제일 적게 잡는 데가 8천억, 9천억 잡고 있어요. 9천억 정도. 평균 9천억 잡자. 올해 그럼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1조, 뭐 기본으로 다 1조, 뭐 1천억, 2천억을 잡으니까.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해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그 부분에서 기관들이 이제 지금 뭐 셀트는 기관들이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연기금도 48,000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번 이제 이게 지난주였죠. 올해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크게 변화가 없죠. 그죠? 외국인들이 올해 지금 셀트리온을 38,000주 매수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우리가 봤던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래서 쪽에서 몇 주를 얼마를 4조 5천억을 사는데 셀트리온 거의 안 산 거라 그냥 간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셀트는 안 판다는 거죠. 왜?
작년에 주식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안 판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개인들 어쨌거나 올해 지금 또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시작 부분에서는 연기금도 지금 14만 주 매수예요. 물론 이제 지난주 연기금 조금 뭐 한 3, 4만 주 팔았지만은 완급 부분에서, 그죠? 누구? 사모펀드. 누구? 금융투자.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금융투자 부분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급에 큰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좀 유입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연기금 쪽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 그래봐야 하길 뭐 수, 목, 금 3일밖에 없네. 내일은 또 수요일이네. 그죠? 항상 셀트는 수요일 날은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수요일은 빨간 장미. 지금이야 뭐 빨간 장미가 보기 싫을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그 수요일 날이 기다려지고 빨간 장미가 그죠? 그리울 때가 이제 옵니다. 즐거울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금융투자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 간단하게 볼게요. 올해 지금 이제 올해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연기금이 190만 주예요. 제일 많이 샀죠. 연기금이 안 팔잖아요. 외국인들 184만 주예요. 여기다 블록딜 물량이 230만 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테마스가 빨리 나왔으니까. 어쨌거나. 그죠? 개인들 600만 주입니다.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요 뒤에 거는 뭐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전히 지금 셀트는 누가 삽니까? 외국계. 메리린치. 요거 한번 잠깐만 요거는 봐야 되겠다.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 지난주에 누가 모간 스탠리가 22,000주 매도죠? 그 다음에 2위가 DB예요. DB.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는 이제 공매도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공매도는 이제 국내 창고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삼성. 그러니까 약간 누르기 위한 부분에서 여전히 DB 창고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매수 누가? 셀트의 금원머리. JP 모건. 그죠? 지난주에. 메리린치가 19,000주. 요새 매수 하고 있죠. 시간도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는 중요한 게, 올해 보십시오. 1월 1일부터 해서 1월 20일까지 제일 매도가 많은 쪽이 누구예요? 키움이죠. 앞으로 키움하고 미래가 매도가 많이 나올 것이고, DB도 올해 뭐 만만치 않게 나올 걸 보여주고, 43,000주 DB가 매도 2위죠. 유진, 모간, 그럼 뭐, 이쪽, 몸통. 그리고 이제, 맥컬리나 골드만이나 HSBC, 노무라 이런 쪽은, 그죠? 뭐 이제, 그냥 한 번 정도 나와서 여기저기 찌꺼기 긁어서 눌른 그런 물량이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매수 제일 많이 한 창고 어디죠? 메리린치. 11만 9천 주. 2위가 7만 주 삼성이죠. 그래서 올해는 삼성 창고가 매수 상위에 그렇게 랭크가 될 겁니다. 그죠? 왜? 몸통이 차명 계좌든 이쪽 부분이든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이쪽에 그 공매도 물량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280만 주면은 뭐 어쨌든 4분기 이후에는 가장 많은 물량이긴 해요. 그죠? 이건 이제 국내 기관 창고를 통해서 나오는 물량이니까. 또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또 기관들은 쇼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부분이고. 대차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960만 주. 신용도 지금 뭐 111만 주. 뭐 그 사이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셀트가 아무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번 주는 어쨌든 기관들 쪽에서 그죠? 좀 유입이 될 것 같고, 외국계는 그렇게 지금 뭐 당분간은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팍팍 이쪽 삼성전자도 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인데,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그죠? 이제 본격적인 붐을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그 시장이 조금 호가가 바뀌죠. 그죠? 등락이. 그래서 지금 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주가는 등락이 이제 100원씩 호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100원씩. 그리고 20만원부터 이제 50만원까지는 500원씩. 그건 뭐 기존 똑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좀 약할 수 있겠지만 또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그죠? 아무래도 100원씩 호가가 움직이니까 좀 또 탄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빨리 셀트가 좀 20만원 위에 이제 올라가야지. 그죠?
뭐, 그 시점에서부터 좀 바람을 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10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또 이제 50원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50원씩. 참 이게 뭐, 어떻게 막 이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참 좋을 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50원씩 움직이고, 10원씩 움직이고, 뭐, 이렇게. 응? 그러니까 그동안에 100원씩 움직였던 게 이제 50원씩 움직이니까 그만큼 호가가 올라가는데도 좀,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래서 아무튼 내일 그 호가를 좀 보면서, 그렇게 좀, 또 사항을 보도록 하고, 뭐 어차피 프로테이지로 하는 부분에서는 뭐 크게 없지만 호가 창으로 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좋지 않진 하겠죠. 그죠?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일 지금부터 20일을 빨리 좀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0주 2평 어쨌든 지난주에 20주 2평 위에 끝나고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어쨌든 셀트는 아쉽게도 20일 시작을 해서 좀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을 뭐 어쨌든 지지대 적점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시장이 지금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좀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3일 남았지만은 주봉상 좀 양봉을 좀 내는 또 20주 2평을 돌파해주면 더 좋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힘내시고요. 올해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